책의 계절을 읽고 계절하면 가을을 떠올리실 텐데요. 가을은 높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 그리고 맑은 햇살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림과 자극적인 영상들에 눈과 귀를 빼앗긴 채 정신없이 살면서 활자보다는 모니터 화면에 더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책 한 권을 꺼내들어 책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 디자이너 정지연 작가의 세계책 여행기인 책의 계절을 읽으며 공간이 주는 아날로그적 온기와 책이 가진 본질적인 힘에 대해 사색하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걸어간 세계 도서관과 서점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책을 펼치는 순간 느껴지는 특유의 종이 냄새와 사각거리는 질감이 마음으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차 한 잔을 곁들이며 온전히 글과 공간에 미학에 집중하는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를 넘어 소란스러웠던 마음을 정돈하고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깊이 빠져들었던 책은 인간의 삶과 관계, 그리고 내면의 성장을 다룬 문학작품과 에세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방황을 겪으며 성장해 나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궤적이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책 속의 현자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지는 것은 나무가 아파서가 아니라 다음 봄에 더 푸른 잎을 피워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내려놓음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겪었었던 실패와 방황, 역시 인생이라는 거대한 계절의 흐름 속에서 거쳐 가야 할 필연적인 내려놓음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책은 이처럼 삶의 지혜를 담담하고 따뜻한 어조로 건네주었습니다. 정지연 작가는 책의 계절을 통해 단순한 정보의 저장소를 넘어 예술이자 삶의 터전이 된 세계 곳곳의 도서관들을 소개합니다. 북 디자이너의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해낸 각 나라 도서관들의 고유한 특색은 독서에 대한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 오비에 이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닌 머물고 싶은 공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책의 주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픽토그램 분류 라벨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십진 분류법의 숫자 대신 직관적인 그래픽 기호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 신선한 시도는 도서관이 얼마나 이용자의 독서 경험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은 한국인 건축가 이은영 씨가 설계하여 건물 상부에 도서관이라고 한글로 음각이 되어 있어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곳은 과감하고 현대적인 건축미가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완벽한 백색의 사각형 구조와 중앙의 거대한 열린 공간은 비움과 여백의 미를 극대화합니다. 정지연 작가는 이 압도적인 공간이 주는 시각적 경험을 통해 도서관이 그 자체로 훌륭한 여행지이자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일본 사가현립 도서관은 화려함 대신 주변 자연의 빛과 어우러진 온건하고 따뜻한 조명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은은한 빛 속에서 책을 읽는 경험은 독서가 자연의 섭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책이 한데 어우러져 숨쉬는 듯한 고즈넉한 정취는 깊은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역사와 아날로그 감성이 깃든 베를린 국립도서관은 묵직하고 깊이 있는 사색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지성인이 거쳐간 공간 속에서 느껴지는 엄숙함과 고요함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느림의 가치가 무엇인지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도서관의 아름다운 외관과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수많은 지식과 창작물은 어떻게 온전히 보존되고 이어져 올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정지연 작가가 방문한 유럽과 아시아의 도서관들은 지식의 공유만큼이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 문화가 시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저작권 보호에 있어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인 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서의 무단 복제나 디지털 스캔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엄격히 제한되며 공공대출권 제도를 통해 도서관에서 책이 대출될 때마다 작가에게 일정 보상이 돌아가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다음 작품을 집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책의 계절을 지나며 특히 흥미롭게 다가온 곳은 일본의 사례였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이어진 출판 불황 속에서도 책이라는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매우 독특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본은 마을의 작은 동네 서점이 사라지는 것을 단순한 상업적 쇠퇴가 아닌 문화적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경제산업성 내에 서점 진흥 프로젝트 팀을 신설하고 서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의 독서 인프라와 서점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책을 유통하고 소비하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공공재로 인식하는 이들의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저작권 보호에서도 타협 없는 엄격함을 보여줍니다. 일본에서는 책을 사서 스캐너로 잘라내 개인 태블릿으로 보는 행위를 밥을 스스로 지어 먹는다는 뜻의 지스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단 대행 업체의 불법 스캔과 유포 행위에 대해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내렸으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창작자의 허락 없는 디지털 복제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출판 대국답게 일본은 출판사와 작가, 정부가 연대하여 CODA라고 해서 콘텐츠 해외 유통진흥기구 등을 통해 국내외 불법 복제 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만화나 소설 등 창작자가 피땀 흘려 만든 저작물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소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뿌리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단순히 법적인 규제를 넘어 타인의 지적 자산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성숙한 의식을 보여줍니다. 책 한 권이 온전히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 작가와 디자이너가 쏟은 노력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지혜의 유산이었습니다. 영상을 시각적으로 소비할 때는 뇌가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기 쉽지만 글을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이미지를 그리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처럼 말입니다. 책의 계절을 읽는 동안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나라의 도서관이 보여준 조형적 가치와 지식, 재산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에 감탄하며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책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사색의 시간은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었습니다.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현상의 이면을 바라보고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도서관의 백색 벽면과 따스한 조명 아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한 계절에만 반짝하고 끝내는 이벤트가 아닐 것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사서들이 유쾌하게 던진 질문처럼 슈투트가르트의 하얀 공간이 내어준 여백처럼 그리고 사라지는 동네 서점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일본의 마음처럼 독서의 습관과 사색의 태도를 채워나가려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눈 시린 겨울도 다시 찾아올 따뜻한 봄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